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라스베거스에서 북미 최대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유명 자동차 부품 공급사들의 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 행사로 알려진 가운데 자동차 부품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전시회에 참가해서 납축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북미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연이틀 상승한 후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36,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7,4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지만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전장사업부가 가파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가전 부문의 수요 부진은 지속되겠지만 자동차 부품이 희망이 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 지켜가면서 2%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현대차그룹의 대표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지난 금요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7%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시작일 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목표가 30만 원을 내다보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파란불 켜지며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 21만 6,50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3분기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좀 따라 움직여줬는데요. 살펴보면요. 지금 28일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률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요. 뒤이어 현대글로비스도 5%대 강세, S&T모티브는 7%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주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자동차 생산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실적 개선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지금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실제로도 3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9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굉장히 증가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부품주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최근에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서 부품주가 힘을 많이 내지는 못하잖아요, 부장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 반도체 쇼티지 얘기 없잖아요. 별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과거에 저희 자동차 얘기할 때 반도체 쇼티지, MCU 얘기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건 자동차 어떤 그 반도체 쇼티지는 분명히 완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문제가 더 이상 크게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물류비 완화라는 부분, 그다음 물동량이라는 부분에서 물류비 완화가 좀 됐고 그다음에 전기차 외형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건 다 동의하실 거.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역시 안정화 추세에 지금 현재는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 성장세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전체적으로 큰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은 또 하나의 또 이 부분도 역시나 전기차 시장은 가지고 계속 커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캐파에서 어떻게 됐든 이제 이 내연기관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신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지금 커지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분명 맞는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 둔화라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 자동차 쪽에도 상당히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찌됐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할부를 통해서 지금 구매를 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부 지금 캐피탈 그 자동차 할부료도 일정 부분 8, 9% 정도, 그다음에 저신용자들은 거의 20% 가까운 육박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 사는 부분에서 사고자 하는 의욕은 니즈는 있으나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에 대한 우려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어떤 글로벌 경기라든지 우리나라 경기하고 같이 하반기에는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다만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를 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회사들, 이런 부품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IRA라든지 자동차 IRA는 일단은 선거가 끝나봐야 이제 구체적인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완성차 부분은 그 이유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 전동차 업체로 지금 계속해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 이제는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네,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이 됐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밑에 완성차 밑에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공급망이 조금 이제 완화되고 좋아지고 그리고 그 해상 운송 비용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분기 현대모비스 같은 거는 실적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조금 떨어졌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온 측면이 좀 물류나 원재료 가격 하락 그런 쪽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적이나 모멘텀을 보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실적이나 부품주를 보고 선별적으로 좀 관심주에 좀 등록을 시켜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부장님의 종목은요. 오늘 부품주와 관련해서 SL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L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은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 정도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한 700억 조금 안 되는 690억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한 20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컨센면 부합한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L 같은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비중이 큰 쪽은 이제 북미 쪽의 GM.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현대 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 쪽에 이제 최근에 생산 회복이 많이 돼서 GM에 대한 어떤 영업 레버리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기아차보다 이쪽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찌됐든 현대기아차가 이제 IRA 때문에 EV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는 독점적으로 LED 헤드램프 이게 왜 LED 헤드램프가 또 친환경에 또 부합하는 또 LED 친환경 탄소 절감도 LED 헤드램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L과 화신이 상당히 또 제가 볼 때는 부품사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 라인의 어떤 계열사 외에 부품사로서는 SL 화신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또 SL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신설되는 또 추가 증설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캐파 증설도 하고 있는 동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계열사 현대라인 제외하고는 지금 부품사 중에서는 SL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오늘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 계열사 관련 주죠.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국 공장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금요일 날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닌데 기대했던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금요일 날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이평선 가격까지 왔는데 일단은 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실적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운송 그 물류비가 좀 떨어졌고 원재료 가격이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좀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매수해서 소각한 부분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미 투자, 미국에 대한 북미 투자를 하겠다. 1.8조인가요? 1.8조를 하겠다. 1.8조 투자하겠다. 그 부분이 크죠. 이제 어쨌든 미국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물류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은 이제 미국의 그 조지아 공장에 대한 그런 투자 앞으로 이제 북미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부품 매출 비중이 이제 전년 대비 6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부품 전동화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자동차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 매출이 증가하는 게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대모비스가 3분기 실적에 좀 약간 보여줬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일단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시간 투자 관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와 SL 자동차 부품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슈 속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언제까지나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만 하실 뿐 모든 투자는 투자자분들에게 결정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